자, 앞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제 논리의 기본, 명제 논리란 무엇인지, 또 어떤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논리적 동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해 봤고요. 또 진례표나 아니면 논리적 동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두 논리식이 같다는 것을 증명도 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복잡한 어떠한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 명제를 통해서 새로운 결론에 이끄는 어떤 연역적 추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역적 추론이란 기본적으로 주어진 전제로부터 논리적 규칙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연역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다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론하는 것인데요. 뒤에 배우겠지만 이를테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일반화된 사실을 통해서 특별한 케이스의 진리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연역적 추론과 또는 귀납적 추론 이런 것들을 규계해 가면서 실제 어떤 논리적인 트리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연역적 추론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죠. 우선 디덕션, 연역적 추론, 연역이라는 것은 주어진 전제로부터 논리적 추론 규칙을 사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원칙이나 법칙으로부터 특정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연역은 전제로부터 어떤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도록 논리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연역적 추론에서는 전제가 참이면 반드시 결론도 참여한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연역적 추론은 수학적인 증명, 소프트웨어 검증, AI 모델의 신뢰성 검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역적 추론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노테이션을 살펴볼 텐데요. 자, 디덕션, 연역적 추론의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왼편에 A1, A2부터 시작해서 AN이 있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제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B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제 A1, A2부터 시작해서 AN이 주어지면 결론 B가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걸 보이는 것이죠. 자, 여기서 기호는 이것을 우리는 턴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논리적 추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전제로부터 오른편에 있는 결론으로 유도될 수 있다를 나타낼 때 우리는 이렇게 쓰고요. 특히 이 턴스타일의 경우에는 어떠한 논리적 체계 내에서 논리적 유도 방법으로 B가 유도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이 턴스타일을 사용을 해서 어떤 B라는 결론에 이르를 수 있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연역적 추론 예를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우선 모두스 포넌스라고 해서 자, 어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프로미스는 뭔가 하면 P imply Q, P가 true이면 Q는 역시 true이다 라는 전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P가 옳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Q로 유도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를테면 만약에 비가 온다면 땅이 젖을 것이다. 비가 왔다. 그로 땅이 젖는다. 이러한 것들이죠. 예, 여러분께 잘 아시는 그러한 아주 흔히 사용되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추론 방법을 그대로 형식화시켰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제가 앞에 P imply Q, P 이것이 전제이고요. 어떠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Q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아래와 같은 인퍼런스 룰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P imply Q 있고 P imply Q이면 그리고 P이면 결론에 Q로 이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지금 이런 바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전제라고 하고요. 바 밑에 있는 걸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 imply Q and 그 P가 주어지면 Q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대우를 이용해서도 역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전제는 뭔가 하면 P imply Q이고요. 어떤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가 하면 not Q imply not P라는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것은 논리적인 동치관계입니다. 논리적인 동치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P imply Q면 not Q imply not Q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인퍼런스 룰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를테면 비가 오면 도로가 젖는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으면 도로가 젖지 않았으면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동치관계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모순을 이용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Proof by contradiction이라고 해서 어떤 증명을 하는데 모순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실이 있어요. 어떠한 사실이 있는데 not P, 그러니까 P가 false라는 거를 우리가 전제로 두고 자, 이 전제가 항상 틀리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not P는 항상 틀리다라는 어떠한 전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not P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P는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인퍼런스 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인퍼런스 룰을 보시면 not P imply 모순, 즉 false면 그러니까 not P가 틀리면 우리는 P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결론에 이르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P가 거짓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자, 결과로 자, 이것이 모순이다. 그러면 이제 P는 false가 아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몇 가지 연역교 추론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리적 필연성, 로지컬 네세서티입니다. 의미한 바는 무엇인가 하면 전제가 참이라면 연역적 추론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반드시 참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어떠한 결론이 연역적인 방법으로 추론되었어요.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것은 전제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논리적인 필연성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어떠한 시스템, 즉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연역적 추론 시스템에 의해 도출된 결과는 전제가 참이라면 항상 옳다라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식 논리에 기반합니다. 연역적 추론은 형식 논리의 체계적인 추론 규칙에 기반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용되는 추론 규칙은 자연 영역, 명제 논리, 수로 논리의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논리 체계의 기반이라는 것이죠. 즉, 연역은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공식화된 추론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역적 추론 방법과 균합적 추론 방법을 좀 비교해 보면 우선 연역적인 추론 방법은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특정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참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죽는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100% 참인 것이죠. 모든 경우가 일반화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귀납적 추론 방법,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스페시픽한 케이스, 즉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백조는 흰색이었다. 지금까지 봐온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는 것이죠. 그럼 모든 백조는 흰색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조가 흰색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관찰된 어떠한 샘플 내에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인덕션, 귀납적 추론 방법이라고 합니다. 높은 확률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연역적 추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제너럴한 프린시플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제가 참이라면 연역적 추론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진 결론은 항상 참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겠지만 3단 논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당연한 얘기죠. 3단 논법으로 우리가 어떠한 연역적 추론을 해봤고요. 또 수학적인 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그리고 ABC는 삼각형이다. 그러면 ABC 삼각형은 내각이 모두 180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반적인 결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케이스에 대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는 연역적 추론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예를 보시면, 자, 모든 짝수는 2로 나눠 떨어진다. 14는 짝수이다. 고로 2로 나눠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로직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고요. 또는 법률 적용에서도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도요. 이를테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A는 살인을 저질렀다. 고로 A는 처벌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법률에서도 우리가 연역적 추론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역적 추론과는 달리 귀납적 추론은 어떠한 특별한 경우로부터 일반적인 룰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역과는 달리 결론은 높은 가능성은 같지만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3일 동안의 아침은 클라우디, 즉 흐리고 비가 왔다. 그리고 오늘은 흐리다. 그러면 오늘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100% 비가 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엔 다른 예가 나오죠. 모든 실험에서 물은 100도에서 끓었고 또 다른 나라에서 마찬가지였다고 하면 generally 일반적으로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guarantee,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자, 매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은 성적이 좋았다. 또 출석이 좋은 학생들은 성적이 좋을 것이다. 예, 좋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출석이 높으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예를 보시면 여러 사용자가 연료 센서의 문제를 보고했고 같은 모델의 다른 운전자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고 하면 이것은 연료 센서에 문제가 있나 보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연역적 추론은 확실하지만 일반적인 규칙에서 출발하고요. 귀납적은 확률적이면서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출발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이제 연역적 추론 방법은 일반적인 사실에서 특별한 케이스의 어떤 참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귀납적인 추론 방법은 특별한 케이스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연역적 추론은 100%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런티할 수 있지만 귀납적 추론 방법은 이제 likelihood, 그러니까 높은 가능성은 있지만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론 규칙이 있죠. 3단 논법이라든가 수학적 증명 또는 어떠한 러지컬한 law 이런 것들이 연역적 추론 방법이고요. 귀납적 추론 방법은 어떤 과학적인 가설 설정, 통계적 분석 그리고 패턴 인식이 주로 귀납적 추론 방법에 속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연역 추론에 대해서 그리고 귀납적 추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주로 연역적 추론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연역 추론 체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자연 연역 체계, 즉 내추럴 디덕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추럴 디덕션이란 무엇입니까? 자연 연역 체계, 즉 내추럴 디덕션은 주어진 전제로부터 논리적인 규칙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형식적 추론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할 것이 어떠한 논리적인 추론 규칙이죠. 이 규칙에 따라서 어떠한 연역적인 추론 방법으로 결론을 이끄는 방법을 우리는 내추럴 디덕션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사고 논리와 아주 유사합니다. 인간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모방한 하나의 추론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체계는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구성된 증명 체계를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당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진례표나 대수적 변형과는 달리 자연 연역은 수학적 증명이나 논리 기반 프로그래밍에서와 같은 추론 중심 방법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리고 또한 실제 어떠한 시스템, 실제 어떠한 논리를 증명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내추럴 디덕션은 인간의 논리적 추론을 형식적으로 묘사하는 체계로서 다양한 추론 규칙을 사용을 해서 사람이 따라하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단계별 증명 방식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추럴 디덕션 자연 영역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각 단계는 정당한 추론 규칙을 통해 도출됩니다. 네, 각 단계는 정당한 추론 규칙을 통해 도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P implies Q는 이제 P가 주어졌으면 얘 Q가 옳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더스 포넌스라는 룰에 의해서 P implies Q는 그리고 P라면 이제 Q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최소한의 가정만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필요한 것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몇 가지 가정만으로도 이제 논리적인 추론을 사용하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직접 증명과 각접 증명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연 영역은 보통 트리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전제들이 쭉 주어지고 또 전제들이 새로운 결론에 이르르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결론에 이르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자연 영역은 규칙 중심, 또 최소 과정, 구조화된 추론을 중시하고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컴퓨터도 검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증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내추럴 디덕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그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다음 네 가지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가정 혹은 기본 가정들, 사실들입니다. 프레미스나 혹은 주어진 가정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나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결론을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인퍼런스 룰입니다. 인퍼런스 룰이란 새로운 결론에 단계를 도출할 수 있게 해주는 논리적인 규칙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중간중간 케이스 어널리시스, 경우 분석이라든가 혹은 어떠한 새로운 가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퍼런스 룰, 케이스 어널리시스 혹은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결론에 이르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내추럴 디덕션의 기본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인퍼런스 룰을 볼 텐데요. 자, 인퍼런스 룰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가정이 옳다는 전제하에 결론에 이르를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규칙들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어떤 컨정션 룰, and
관련된 컨정션 룰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and introduction and elimination이 있죠. 그래서 conjunction introduction, 즉 어떤 컨정션의 소개라는 것은 P와 Q가 모두 옳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P and Q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conjunction elimination and elimination인데 and elimination은 자 P and Q라면 자 P와 Q 모두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P and Q가 옳다라는 것은 P와 Q가 모두 옳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은 P로 유도될 수 있는 것이고요. P and Q면 P, Q도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P and Q가 true이면 자 P와 Q는 모두 개별적으로 옳다, true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disjunction 룰인데요. 이것은 O와 introduction, O와 elimination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선 O와 introduction 같은 경우에는 P가 옳다라고 얘기하면 P, O와 Q, 왜냐면 P가 옳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자 Q가 어떤 것이 오든 상관없이 N, O와로 연결되면 자 이 문장은 옳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Q가 옳다고 얘기했으면 P, O와 Q는 이미 Q가 옳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P, O와 Q는 P의 어떤 값과는 관련이 없이 이 전체 문장은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sjunction elimination 룰인데요. 이것은 조금 여러분께서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P와 Q는 P imply R, 그 Q imply R이면 우리는 R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뜯어보면 자, P와 Q는 자,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P가 옳다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Q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 둘 다 옳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P imply R, Q imply R에서 P나 Q가 하나라도 옳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R이 옳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O화가 여기서 elimination 돼가지고 R만 남기 때문에 O와 elimination case analysis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P가 옳은 경우, Q가 옳은 경우에 따라서 R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P와 Q는 옳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룰 혹은 이 룰에 의해서 R은 옳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mplication 룰인데요. modus ponens라고 해서 자, 여기 implication을 elimination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고려를 했었죠. P imply Q이고 P이면 Q이다. 즉, 자, P imply Q는 이미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럼 P가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면 Q는 자연스럽게 옳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은 뭔가 하면은 hypothetical syllogism이라고 해서 실로지즘이라고 해서 이것은 3단 논법이죠. 그래서 P imply Q, Q imply R은 P imply R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뭐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P imply Q, Q imply R이면 P는 R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더블 리게이션 엘리미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자, 뭡니까? 자, 부정을 다시 한번 부정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정하면 원래 P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다시 한번 부정하면 자, P는 옳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부정한 것이 틀리다면 부정한 것이 틀리다라고 증명이 되면 우리는 부정한 것에 여긴 자, 원래의 그 전제가 옳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proof by contradiction, 모순을 위한 증명이고요. 또 두 전제가 서로 역관계예요. 그래서 P 그리고 not P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두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tradiction introduction이라고 해서 모순을 통한 모순 도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으로 biconditional rule입니다. 즉, 쌍조건이라 부르는 것이죠. P, if and only if, P, Q, 즉, P, biconditional Q라면 우리는 P imply Q 혹은 Q imply Q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P biconditional Q가 참인 경우 우리는 두 방향의 조건이 모두 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즉, 쌍조건은 두 방향의 조건이 모두 성립함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biconditional elimination, 즉 한쪽 방향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원래는 if and only if biconditional이었으면 imply로 바뀌는 그런 것을 우리는 biconditional elimination이라고 부르고요. 또 biconditional introduction도 있겠죠. 이를테면 P imply Q이고 Q imply Q, P라면 우리는 P biconditional Q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 imply Q이고 Q imply P라면 우리는 P와 Q는 logically equivalent, 즉 biconditional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은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P,O와 not P는 항상 true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가 false라면 이것이 true에 의해서 이것이 전체 문장이 true가 되는 것이고요. P가 false라면 자, 요거에 의해서 전체 문장이 이제 true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constructive dilemma라고 해서 P imply Q and R imply S인데 P, O와 R이라면 우리는 Q, O와 S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에서 만약에 P가 옳다라고 하면 우리는 Q라는 결론에 이르고 또 여기에서 자, R이 옳다고 얘기하면 S가 옳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만약에 이것이 참이라면 P imply Q and R imply S가 참이라면 그리고 P, O와 R이 참이라면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케이스가 P가 true인 경우라면 자, Q가 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Q에 의해서 참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R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P가 false라 할지라도 R이 옳다로 얘기하면은 이거에 의해서 S는 옳다로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문장은 옳다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constructive dilemma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연 영역에 대한 하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같은 예입니다. P,O와 Q and not P,O와 Q는 펀스타일 Q이다. 자, 만약에 이것이 전제라면 이것은 이 결론은 맞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인퍼런스 룰을 통해서 이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선 이것은 가정이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conjunction elimination and elimination에 의해서 우리가 얘가 옳던가 아니면 얘가 따로따로를 분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요 경우와 요 경우를 분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법칙으로서는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옳았을 때 혹은 요것이 옳았을 때 어떻게 Q가 요도되는 걸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옳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P가 옳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P가 옳다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에 의해서 P가 옳았기 때문에 얘도 옳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얘가 지금 P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요 룰에 의해서 요 규칙에 의해서 어떤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P와 Q는 모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Q는 옳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P를 가정을 해버리면 P가 옳다고 가정해보면 얘와 모순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Q가 옳다라고 뿐이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면 여기에서 Q가 옳다라고 가정해 버리면 우리는 그냥 결론을 바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 경우에는 이것만 고려했는데 사실은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경우는 우리가 이 경우를 옳다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에서 P를 갖다 쓸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Q로 이끌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Q가 옳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우리는 Q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퍼런스 룰에 의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것을 증명해 보았죠. 자, 언제 이러한 내추럴 디덕션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로직이나 셋 시오리, 뭐 집합 이론, 그리고 어떤 정수 이론에서 어떤 매트매티컬 프루프, 수학적인 증명을 할 때 내추럴 디덕션을 많이 사용하고요. 또 theorem proving이라고 해서 뭐 formal verification이나 아니면 AI를 증명할 때 theorem proving, 사람이 어떤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들을 약간 automated, 그러니까 자동화시키는 도구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베리피케이션, 모델 체킹이나 아니면 뭐 어떤 correctness proof라고 해서 옳다는 걸 증명하는 프루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요. 하드웨어 디자인의 옳음을 증명할 때에도 내추럴 디덕션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어볼까요? AI 시대는 다양한 챌린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AI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AI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AI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래디셔널한 룰 베이스 프로그램을 대체하고는 있기는 하겠지만 하루시네이션과 같은 환각적인 것 같은 에러의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는 AI가 뉴럴넷 기반으로 한 AI라면은 설명이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멀 메소드와 같은 걸 통해서 수학적인 증명, 어떤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포멀 메소드는 단 증명뿐만 아니라 어떠한 명세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프롬프트를 제공할 때 아주 모호하지 않은 그리고 정확한 스페시피케이션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명세를 통해서 우리가 AI의 할루시네이션 같은 걸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테스팅보다 훨씬 더 익저스티브하게 철저하게 시스템들을 검증하기 때문에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고위험 시스템에는 반드시 퍼포먼스가 사용되게끔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로직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죠. 명제 논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명제 논리는 형식적 추론의 기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논리적 동치는 다양한 부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복잡한 논리식을 간단하게 만들고 변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또한 연역적 추론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참일 때에는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파생된 내추럴 디덕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역적 체계 시스템을 통해서 엄밀한 증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 믿을 수 있는 AI를 개발할 때에는 formal verification이나 sophistication을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들을 명세하고 검증함으로써 AI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또는 이렇게 어떤 인증된 AI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견고하고 그리고 공정하며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명제논리, 논리적 동치에서 시작해서 연역적 시스템, 또 그것의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한 영역은 논리적 증명을 엄격하게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법임을 확인했고요. AI 시대에서 신뢰성이나 설명 가능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형식적 추론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AI 의사결정을 검증하거나 안전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논리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계속 공부하시고 연습해서 진정으로 신뢰성이 있는 시스템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